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첫 외부 일정으로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며 민생을 위해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호남 발전을 위해서 표신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도 국립 5.18 묘지도 아니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외부 일정은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또한 당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한 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호남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뭔가 표신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대다수인 광주 전남에서는 현직들이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컷오프 허들이 사라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도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한 만큼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표 계산이 한층 분주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농업도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전기 생산은 물론 작물 피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실험 현장에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주의 한 배 과수원, 높이 3m 철 구조물 위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입니다. 초기에는 작물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에는 패널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낙과 피해를 줄였고 봄철 서리도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해 냉해를 막아줬습니다. 또한 강한 햇빛으로 과일 껍질이 되는 일소 피해도 줄였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에 그 가을에 일소 피해가 좀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일소 피해는 거의 없었죠. 태양광 밑에는. 패널이 햇빛을 너무 가릴까 우려되지만 30%가량 차광률을 유지하면 일반 배와 비교해 당도나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 발생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 재난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사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8년부터 300여 평 규모로 실험을 진행 중이며 총 35kW급 태양광 설비 3가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창고와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재해도 줄이고 전기로 수익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광주와 전남에는 80에서 15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 많게는 80mm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신안동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안동 주민들은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서방천 일부 구간에 설치된 투명 홍수 방어벽과 신안교에 설치된 밀폐형 차단막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가 커졌다며 시설물을 설치한 광주시와 북구에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자치구들의 지역화폐 발행 시기와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인 북구머니의 발행 시기를 당초 9월에서 11월로 늦추되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도 다음 달 발행할 예정이던 100억 원 규모의 광산사랑 상품권의 발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데다 광주 상생카드의 할인율이 기존 7%에서 9월부터는 13%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동구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충장축제와 추석 특수를 겨냥해 다음 달 22일부터 지역화폐인 동구랑페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극우 성향의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제기된 리박스쿨 도서가 전남 지역 학교와 도서관 등에 비치된 데 대해 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리박스쿨 도서와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서는 전남 지역 18개 도서관에 26곳 비치된 데 가운데 최근 폐기 조치됐고 전남교육청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서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해남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청년 시절 고시 공부를 했던 해남 대흥사 등을 방문한 가운데 해남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면서 남도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름 휴가지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등도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잇따라 환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8,4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8% 증가했습니다. 또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7월 넷째 주 기준 마이너스 0.02%로 여전히 하락세였지만 하락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구급대원 27명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119 구급대원은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